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사이킥 합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결막염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오늘은 안경을 벗으셨네요. 네, 제가 예.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 네, 일주일 되니까 그래도 나아죠, 이 정도면은. 네. 어제 120만 공약으로 네. 희귀 앨범 5장밖에 없다는 네. 하이 럭키걸님 희귀 앨범이라니 혹하는데요. 답답하다님 저요 하고 줄을 쓰셨습니다. 두 분밖에 안 계시죠. 지금 3장이 남았는데 그러면 아니 뭐 다른 분들도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거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고. 네, 120만 되면은 제가 들고 옵니다, 여러분. 네네. 지금 오늘 현재는 114만이신 거죠? 114만 명. 네. 구독자. 네. 자, 그러면 120만이 언제 달성되는지 여름휴가 가기 전에 달성하지 뭐. 아, 그럼 너무 좋죠. 시원한 마음으로. 예, 네. 휴가 좀 갔다 올게. 네. 갔다 올 수 있게요. 자, 시사계의 원앤 올리 희소성 높은 방송인 우리 오윤혜 씨가 가져온 오늘의 뉴스는 제가 후쿠시마의 진심이었는데 사실 네. 제가 얼마 전에 환경공학과 김해찬 교수님의 영상을 보고 제가 이 사실을 네. 알아서 빨리 네네. 하이킥 청취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뉴스가 떴습니다. 그러니까요. 후쿠시마는 예고편에 불과하고 내년에 더 큰 것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후쿠시마에 왜 이렇게 진심이고 우리는 이걸 온몸을 다해서 왜 막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 원자력 정책 전문가죠. 장정욱 마스야마 대학 경제학부 교수가 CBS 노컷 뉴스와의 통화에서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내년에 가동을 앞두고 있는 아오모리현의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원전 오염 물질인데 네. 이게 2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93년도부터 건설이 들어갔지만 잦은 25차례나 준공이 연기가 되면서 내년에는 네네.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핵 처리수가 어마어마한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후쿠시마 원전으로 잘 알려진 삼중수소만 놓고 보더라도 네. 해마다 1경 8,000조 베크렐이 나올 것으로 당초에 추산이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후쿠시마 원전의 30년간 배출하는 오염수의 15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에요. 한 해. 해마다. 이게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탄소 14, 요오드 129, 뭐 스트론튬, 세슘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핵 폐기수들이 나온다는 얘긴데 그래서 이게 일본 정부는 몸통이라는 거예요. 로카쇼무라 이게 원래. 재처리 시설의 원전 오염수 배출이. 그래서 꼬리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후쿠시마가 막히면 이렇게 내년부터 그 30년간 후쿠시마에서 배출되는 오염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의 15배 해당하는 양의 삼중수소가 네. 한 해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엄청난 그냥 거죠. 뿌려지는 거예요. 그냥 툭입니다. 툭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방출이 막힐 거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여기가 뭐 하는 재처리 시설이라고 하니까 여기 뭐 하는 데야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폐기물에는 네.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가 있어요. 나뉘어졌군요. 예, 저준위 폐기물은 어떤 거냐면 말하자면 그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하고 나온 조금 약한. 옷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저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준이라는 거는 그래서 반감기가 매우 짧죠. 잠깐만 보관하고 그래서 방사능이 나오지 않으면 네. 방사성 원소가 배출되지 않으면 폐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이 폐기 루트에 따라서 관리 지침과 법률에 따라서 이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 후 해결료를 사용하고 나면 이게 방사능이 그대로 방출되는 아주 고준위 아주 그래서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나야 반감기가 되는 이런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야 반감기가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일본에는 지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해결료를 모아서 보관하는 데가 있는 겁니다. 네. 거기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보관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준이 없어요? 아니 고준위 폐기물 보관하는 곳이 없어요. 왜요? 다 반대했거든 국민들이. 안 됩니다. 뭐 구럽도 뭐 이런데 경주 뭐 이런데 얘기를 했다가 네.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끌어안고 사냐. 그럼 그러다 보니까 네. 어디에 보관하? 근데 핵발전 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원자력 있잖아요. 어디다가 보관하느냐? 네. 핵발전소 지하? 임시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아, 핵발전소 창고 안에다가. 네, 임시창고 지하 말하자면 임시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거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99%인가 97%인가 다 찼습니까? 찼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거 고준위 시멘트- 폐기물 네, 네. 이거 어디다가 만들 거냐 당장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냐? 이게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그 쓰레기가 나오는데 쓰레기 버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방안을 마련해야겠네요.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뭐 저 심해에 갖다가 버리자라는 안도 있고요. 네. 우주에 쏴버리자 이런 안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심각하네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곁에다가 재처리 시설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왜 이거에 반대하지 않느냐라고 네. 했더니 일본과 원전 산업에 정부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일본도 국민들이 수산업자들이 얼마나 반대가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전 입장에서 대통령이 네. 지금 원전 생태계를 살려야 된다. 원전이 가장 깨끗한 거다. 신재생 에너지는 줄이고 네. 아리백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는 줄이고 원전은 늘리자. 네. 탄소 제로 계획을 그렇게 지금 다 바꿨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되면 네. 어떻게 되냐면 만약 후쿠시마에서 이게 오염수 배출하는 게 네. 바뀌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나온 그 소위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 후 해결료 처리했던 그거를 이제 물 안에다가 보통 가둬두거든요. 네. 그 물을 이제 바깥으로 빼겠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막히게 되죠. 이게 막히면 그러면 재처리 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없죠. 없죠. 그럼 재처리 시설을 추가로 짓지 못하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재처리 시설을 추가로 짓지 못하면 네. 어떻게 되느냐? 원전 발전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보관을 못 하잖아. 이거는 함부로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IAEA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하고 이런 데 되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발전을 원자력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재처리 시설 없이 우리나라도 임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더라도 지금도 지구가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네. 환경 오염이 심각한데 네. 이거 다 투기한다면 진짜 생태계 재앙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 굉장히 그 겸손할 자연과 과학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데 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 가지고 끌어안고 살아보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우리 미래 세대는 이걸 다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럴 때야말로 소위 보수를 자처한다면 가장 겸손해져야 돼요. 오히려 진보는 이성에 대해서 낙관하고 네.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어.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좀 세계제 2차 대전 이후에 변화가 있긴 했지만 근데 보수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의 뜻을 따라서 인간은 훨씬 더 겸손해야 돼. 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네. 훨씬 더 인간이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네. 되는 게 이제 보수의 본원적인 영국이나 이런데 네. 보수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 가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거꾸로 겁이 가는데? 없어요. 왜 보수가 이렇게 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정치적-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너무 의견이 바뀌잖아요. 과거에는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했잖아요. 지금의 국민의힘도. 그러니까요. 네. 미래 세대의 생명이 정쟁의 대상에 한복판에 왔습니다. 이 안타깝습니다. 부분은 저희들이 이 네. 전문가 이 현재 상황 그 네. 로카 쇼무라 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시설인데요. 여기 현황이 어떤지 저희들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자 새로운 방통위원장으로 지목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란 분이 오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이제 대한민국에도 네. 영국 BBC나 일본 NHK처럼 국제적 신뢰와 인정받을 수 있는 공영방송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읽고 있던 책 중에 네네. 이 챕터에서 너무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챕터였는데요. 이게 김경희 교수님께서 온 쓰신 불시인가 책인데, 그 책이죠? 부시에.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심리학 개소리에 대해서 연구하느라 바쁘다는 거예요. 네네. 어떤 사람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 네네. 어떤 사람이 이 개소리를 주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믿기 싫은 사람.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믿기 싫은 사람이 주로 이제 개소리를 퍼뜨린다. 그리고 이걸 누가 믿느냐? 네.
이제 종교적 신념이 삐뚤하게 강한 자, 이상향에 대한 강박관념이 강한 자, 부적절한 신념이 강한 자, 지적 수준이 낮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왜냐, 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그렇죠. 이런 거짓말쟁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를 우리가 선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개소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한번 다시 새겨보면서 자 3부에서는요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 소속 유하경 변호사와 정부 여당의 집회시위 제재 움직임 집시법 개정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